안녕하세요. 신문 읽어줘. 경제신문 보물보배입니다. 전에 제가 경매 관련 강의를 여러 차례 올렸는데요. 이제는 테마를 바꿔서 신문 읽어줘를 해야겠습니다. 경제신문을 일주일 분량 2월 3일부터 2월 8일 월화수목금토를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추려서 정치색과 광고 이런 거 다 빼고요. 그런 부분을 요약을 해서 헤드라인 잡고 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시작을 하면은 목차는 일단은 부동산, 경제, 금융, 주식, 그 다음에 종합면, 경제 관련해서 종합면을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눴고요. 부동산은 경제신문에서 부동산 파트, 그 다음에 경제신문에서 경제, 금융, 주식 파트, 그 다음에 종합면, 세계 경제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부동산을 시작을 하면은 아파트 판돈까지 어디에 쓸지 소명하라니 라는 대주제 제목이고요. 구청, 통장 내역, 자금 내역, 자금 계획 내라. 2월 4일자 신문입니다. 자금 출처 대상 전방위 확대, 정상거래 위축, 부작용 우려 재산권 침해 소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더 드리자면은 매도 자금을 어디에 쓸지도 소명을 하라는 거예요.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거주하는 김모 씨 60대 분이 최근 아파트를 매도한 후 송파구청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김 씨에 따르면 송파구청은 아파트를 거래한 뒤에 돈을 받은 통장 내역과 이를 어디에 사용할지를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예전에는 구청에서 매수자 자금 조달 계획을 묻는 일은 자주 있었는데 이렇게 판돈까지 계획서를 내라는 내용은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내라고 합니다. 송파구청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조사는 구청에서 하지만 조사 대상자에 대한 정보와 범위 등은 국토부에서 내려온다며 거래한 뒤 지금으로 다른 아파트를 매수했는지 물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교원 건국대 교수는 국토부가 상식적인 범주를 넘어서 매도자까지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다면 서울 아파트 거래는 멈추고 부유층은 해외로 돈을 빼돌리는 등 사회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말했다. 국내에 있는 돈이 국내 기업에 투자되는 게 아니라 이런 투자되는 거를 국외로 원화가 유출이 된다고 우려를 표명을 했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의원은 현행법상 지자체가 어디까지 조사할 수 있는지 범위가 모호하다면서 단순히 거래 가격이 시세보다 높거나 낮다는 이유로 부당한 조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LH 시행사로 참여,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두 번째는 그렇고 공기업 참여로 사업 속도와 공공성 높여. 다음 서울시내 사업 대상지 50여 곳, 국토부 SOC 공급 및 국비 지원 예정. 일반 재건축에 비해 일반 분양 물량 적어 시장 수요 감당 역부족.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사로 나선다.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LH 등 공기업 참여로 공공성을 갖추면 사업 면적 확대,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하면 가로구역과 사업 면적은 1만 제곱미터에서 2만 제곱미터로 넓어진다.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다음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20% 이상 공급하면 용적률을 높여주고 층수 제한도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런
활성화 방안이 있고요. 그 다음 국토부는 산업 간접 자본 SOC를 공급하면 도시재생 인정 사업으로 선정해 국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국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일반 재건축 재개발에 비해 일반 분양 물량이 적기 때문에 시장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고 고준석 동인국대 겸임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부동산 다음을 또 내용을 설명하자면 좀 전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뭐냐 설명을 드리자면은 도로로 둘러싸인 소규모 택지에서 추진되는 재건축이고 요건이 있어요. 요건은 노후 건축물이 그 지역 전체의 3분의 2가 넘고 공동주택이 20가구 이상이거나 단독주택이 10가구가 넘으면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강남권 반전세 열풍 거래량 늘고 그 다음에 가격도 급등하고 집주인 월세 받아서 종부세 내자 2월 8일자 신문이고요. 전셋집에서 반전세로 전환이 급증된다. 매물 부족으로 임대차 시장이 집주인 우위로 급변하고 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보증부 월세 거래 건수는 작년 10월 1441건에서 12월 1768건으로 23%가 늘었다. 그 다음에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 대표는 종부세가 많이 나와서 부담된다며 기존에 내놨던 전셋집을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이 여럿이 있다. 그 다음 곽창석 도시와 공간 대표는 매물 부족으로 현상이 심해지면서 임대차 시장이 집주인 우위로 급변했다며 내년부터 신규 입주 물량이 더 줄어들 예정이어서 세입자는 집주인이 하자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12.16 대책에 따라 3주택 이상 및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는 종부세 세율은 최대 0.8% 오른다. 이런 원인으로 이처럼 보증부 월세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원인으로 청약 대기 수요 증가, 대입 정시 확대 등으로 전 월세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까다로워진 전세 대출도 세입자들이 보증부 월세를 선택하는 요인이 됐다. 여러 가지 요인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 경제, 금융, 주식 파트를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국내 외환 시장 이중고, 원 달러 환율 급등할까? 이거는 한상춘의 국제 경제 읽기 개권 논설위원이 쓴 글이고요. 한국은 영국과 EU 각각 FTA 체결로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2월 3일 날짜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국 국민 안전 자산 선호, 엔화 강세 가능성이 있음.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자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큰 충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별 국가별로는 차이가 예상이 된다. 가장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국가가 일본이다. 2016년 6월 영국 국민이 브렉시트를 선택한 이후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엔화 강세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엔화 강세가 재현되면 엔고의 저주, 그다음에 엔고의 저주가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되면 엔화 강세가 되고 수출 부진이 되고 경기 침체가 되는 일본 경제 고질병이 다시 돋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버클리 교수가 주장을 했다고 얘기하네요. 외환 시장에서도 슈퍼 달러 시대 도래로 원 달러 환율 급등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영국은 유로랜드 회원국이 아니다. 영국의 EU 탈퇴로 안전통화 선호 경향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달러보다는 엔화가 더 선호될 가능성이 높다. 1990년대와는 달리
엔화와 원화 간 상관관계는 상관계수는 0.1 내로 떨어졌다. 우리 경제 입장에서도 영국의 이웃 탈퇴는 어둡게만 볼 일은 아니다. 경제적으로 당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것이 없는 데다가 영국과 EU 간 FTA가 체결이 안 돼 노딜 브렉시트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양측과 각각 FTA를 협정 체결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최대 소비국 중국 위축. 중국 위축, 소비국이 중국 경제가 위축이 되니까 구리값 11일 연속 하락, 2월 4일자 날짜고요. 구리는 제조업 전반에서 원자재로 사용돼 산업의 왕이라고 불린다. 전문가들은 우한 폐렴 사태 확산에 따라 중국 제조업 경기 위축으로 구리 가격이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다고 설명을 했다. 그런데 사태 이전부터 구리 가격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미리 조정을 받았고 올해 글로벌 경기 회복 전망도 여전하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 김소연 대신증권연구원은 얘기하기를 2003년 사스 발생 당시에도 구리 등 비철금속 가격은 조정을 받았지만 사태가 완화되면서 다시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다시 요약을 하자면 전 세계 산업금속 중에서 중국의 수요가 51%고 국내 가격 구리 가공업체 풍산도 조정을 받고 비철금속은 위험자산 성격을 지녀 시장의 불안에서 벗어날수록 강하게 반등을 한다라고 내용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종합면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중국 세계 비중 사스 땐 4%, 지금은 18%, 우한 폐렴이 성장 위협, IMF 총재가 2월 3일 날짜로 얘기를 했고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불가리아 경제학자인데 IMF 75년 역사상 첫 동유럽 출신의 수장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 다음에 지난해 금리 인하 통해 경기 부양, 앞으로 통화정책 효과 제한적, 경쟁력 위해 구조개혁 필요, 인적 자본 투자 늘리고 규제 개혁, 미중 1단계 합의 및 브렉시트 확정으로 불확실성 줄어, 기후변화는 리스크 아닌 성장 기회.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지난달 31일 세계 10개 언론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장기간의 저금리로 과거 부채 위기를 능가하는 부채가 쌓이고 있다며 저금리로 인한 부채 위기 가능성을 경고했다. 또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우리는 저생산,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등 사저의 직면에 있다며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적절한 행동이 투자와 성장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그리고 특파원이랑 같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특파원이 물어봤겠죠. 한국은 지난해 2% 성장에 그쳐 잠재 성장률에도 못 미쳤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대한민국은 뭘 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니까 IMF 총재는 한국은 올해 2.2%, 내년에는 2.7% 성장할 것으로 IMF는 보고 있습니다. 내년이 돼야 2018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보다 높지 않고 말입니다. 한국은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하고 그럴 만한 재정 여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통화 정책을 추가로 완화할 여력도 있습니다. 성장이 외부 환경에서 나오기 어렵고 안에서 성장을 끌어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IMF 총재가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종합면은 요거는 또 매주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올릴 건데요. 이번에 올리는 게 2월 7일이니까 다음 주 금요일은 2월 14일이 되겠죠. 그래서 마켓 인덱스는 2월 14일 기준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지금 2월 7일 기준은 코스피 지수는 2211, 코스닥 지수 672, 국고채 금리 3년물 1.28, 환율은 N달러 1186, 원엔 1178, 원유로 1302.
그 다음에 WTI 서부 텍사스유 유가 50.95달러. 2월 7일 날짜로 2월 7일 날짜로 마켓 인덱스는 이렇고요. 제가 그러니까 매주 이렇게 올릴 건데요. 네, 매주 이렇게 올릴 거고, 그다음 뭐 정치색이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색이나 광고 이런 거 빼고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요 뭐 요약을 해서 PPT에 작성을 해서 올릴 거고요. 그다음에 PPT는 이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은 PPT를 파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 그리고 뭐 부동산 관련, 경매 관련 뭐 그런 내용은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종종 올리겠습니다. 그것도 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것도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